네, 안녕하십니까. 팩트체크를 통한 북바로 알기 왈가왈부의 유영호입니다. 예,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탈북한 지 꽤 됐죠. 탈북한 지 꽤 됐지만은 사회적 영향력을 상당히 미치고 있는, 여기서는 강명도 교수라고 추천이라 소개되고 있는, 그리고 탈북했을 때 94년도에 탈북을 했습니다. 94년 탈북할 당시에 그 북의 강성산 총리의 사위고 칠골 강씨로서 김일성 주석의 외가 쪽, 그 강반석 쪽, 그 김일성 주석의 어머니겠죠. 어머니 쪽 외가 쪽 계열의 그 집안이다,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거기서 또 뭐 재산, 그리고 북의 핵무기, 당시 90년대, 지금이야 뭐 지금 핵실험하고 그러니까 다 알지만 어쨌든 핵무기를 언급하고 이러면서 사회적으로 되게 시끌했던 그 강명도 씨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 강명도 씨가 그 카일기 폭파범 김현희 씨랑 같은 동창이라는 게, 같은 동기동창이라는 게 아니라 동문으로서 김현희를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것이 사실이 맞나요? 네? 거짓말이죠. 네? 어떻게 거짓말 한번 네. 그 이만갑에 115회 맞나요? 맞는 것 같아요. 이만갑 115회에 출연해서 거기서 그랬거든요. 김현희는 자기 대학 후배라고, 3년 후배라고. 예? 그리고 평양 외국어 대학 3년 후배. 예, 3년 후배. 예. 3년 후배고 예뻤다고. 예쁜 건 뭐 지가 말 안 해도 알지 다. 그러니까 그 강명도 말하는 거는 그 대학 다닐 때 봤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예? 근데 이상하게도 이 김현희는 동문이란 말 안 해. 아, 강명도가 자기 동문이라는 예, 말 안 하고. 안 하고. 예. 강명도는 김현희가 예, 동문이라고. 예, 그러니까 와 짝사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부실한 애들이죠. 아니 뭐 짝사랑이 할 수 있지. 할 수는 있죠. 근데 난 안 해요. 짝사랑 같은 거는. 예. 어느 학교 동문이라는 거예요? 평양 외국어대학. 외고대학.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이게 거짓말이라면, 강명도가 58년 12월 4일 생이거든요. 아, 58년. 예. 그리고 김현희는 62년생이에요. 62년 1월 27일 생이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는 학교 입학할 때 어떻게 입학시키냐면 6월부터 다음에 6월까지,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애들은 한 학년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다음 7월부터 그다음에 그 7월 1일까지, 그 7월 1일부터 해서 그다음에 7월 1일까지 애들,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6월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그 다음에 6월까지, 7월부터 다음에 7월까지 뭐지? 그렇게 가요. 예? 그러니까 6월이 기준으로 해서 예, 6월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1년 동안 태어난 애들이 네, 가요. 같은 학년. 예, 같은 학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월 30일 이후에 애들은 한 학년, 7월 1일부터 한 학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얘들은 둘 다 이렇게 후반띠잖아요. 이제 강명도도 12월 4일 생이고 김현희도 1월 생이에요. 그러면 그 같은 그 학년에 속하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이 차이 4년 차이 나요. 학교를 가면 4년 차이가 나거든요. 학교 4년 예. 선후배 관계다. 예, 4년 차이 나요. 그러면 이제 김현희가 이제 김일성중학대학 1년 다녔다 했거든요, 지가. 어떨 때는 예과 다녔다 말하고, 어떨 때는 또 생물학부 다녔다 이렇게 말하긴 해요. 그러니까 김현희 자체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느 학부를 다녔는지 몰라요. 어쨌든 다녔다 치고, 채도 1년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5년 차이 나는 거예요. 1년 다니고 그다음 외국어대학 입학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5년이 차이 나죠. 그럼 이 평양 외국어대학이 5년제예요. 그러면 강명도는 이 김현희를 볼 수가 없어. 강명도 졸업한 뒤에 들어온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볼 수 없는 거예요. 예. 예? 우선 예쁘다가 말하는 게 그래서 하는 말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근데 3년 차 후배라고 말했다며요. 예, 3년 차 후배라고 하니까 5년 차란데요. 실제 예. 5년 차라면 이해가 되는 건데 네. 3년 차라는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예, 안 돼.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5년 차기 때문에 예. 실제 학교 다닐 때 서로 만날 수 없는 관계다. 네. 예. 이거 뭐 그래도 뭐 사실 사람 착하고 예쁘게 생겼어요 이래요. 그 지금 잘 봤잖아. 아는 잘 아는 것처럼. 것처럼. 네. 그런 거죠. 예? 그리고 강릉 대장 58년생이라 했잖아요. 이제 예. 그러면 그 어디 갔더라? 강명도가
김현희 3년 선배가 대작이 되면 1974년에 평양외국어대학에 입학해야 돼요. 김현희가 몇 살에 자기 입학했다 했냐면 1978년 9월에 입학했다 했거든요. 78년도에. 그래 3년 선배잖아요. 그러면 강명도는 이제 까꾸로 하게 되면 77, 76, 75년 이때 입학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때 강명도는 만 16살이에요. 16살이에요. 아, 그러니까 김연희의 강명도 말이 진실이라는 전제하에서 3년 선배라면 네, 3년 선배라는 전제하에서 예. 김현희 말도 다 사실이고 하면 김연희가 들어온 그 학교 연도수와 비교했을 때 네, 그렇죠. 그러면 강명도는 16살이 돼야 돼요. 16살에 대학에 예, 입학했을 예, 때 평양- 3년 선배가 네, 됐다. 그렇죠. 예, 예. 그런 거예요. 그런데 김정일 위원장이 1942년생이거든요. 42년생인데 김정일 위원장이 1960년도에 1960년 9월에 김일성 종합대학에 입학했어요. 18살에 입학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나라 그 수령의 자식도 아들도 18살에 대학에 입학해요. 근데 얘들은 다 16살, 15살 입학했어. 걔들이 말이 맞다는 전제로 따져보면 네, 따져보면 그런 거예요. 다 15, 16에 입학했을 때 김연희의 뭐 3년 선배가 예, 그게 다 그 성립이 되는 거죠. 그 말이. 네. 지들이 주장이. 조기 입학 같은 거 없어요? 북에는? 아, 없어요. 조기 입학 같은 거. 수재교육은 따로 시킨단 말이에요. 완전 수제들. 예, 수재교육은 따로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 입학이라는 게 없어요. 아, 수재들도 일찍은 가진 않는다. 따로 예, 교육받을 따로 뿐이지. 교육받는단 말입니다. 예. 따로 교육할 뿐이지 일찍 가진 않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아, 그래?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저기 뭐지, 강명도 씨 같은 경우는, 강성산 총리의 사위라는 말이 사회에서 뭐 워낙 쉽게 말하면 최고위층, 그 다음에 자기가 칠골 강씨로서 김일성 주석의 외곽현 쪽의 친척이다 이러는데, 그런 거 역시 확인이 가능한가요? 예? 사위라는 거며, 김일성 주석의 외가 쪽 계열이라 그래? 뭐라 그래? 그쪽 가문이다. 그렇죠. 그 강성산 총리 그 집안이 아니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예. 누님은 아시잖아요. 무슨 일 알아? 그러니까. 전산 총리 싸이라는 것도 여기 와서 알았지. 여기서 몰랐지. 북에서는 아니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어. 그러니까 그 94년도 7월 9일부 매일신문 제가 찾아봤거든요. 제가 왜 이걸 찾아보게 됐냐면 강성상 총리 사회라 해서 좀 의문이 있었거든요. 우리 그 위에 캐노른의 육춘영이거든요. 그분이. 근데 이게 나이 차이 많아요. 옛날에 뭐 배안의 할아버지 딱 그러잖아요. 나이 차이 많거든요. 그 형님이 그 도인민연회 한북도인민연회 군수 담당 부위원장이었어요. 도인민연회 부위원장이었단 말이에요. 군수 담당이었는데 그랬는데 그 형님이 군수 담당하다 나니까 도당 책임비서하고 이렇게 많이 일했어요. 같이 영 가까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강성산 총리가 이 총리 하기 전에 함경북도당 책임비서 했거든요. 함경북도 도당 도당 책임비서. 책임비서 예. 했었어요. 예. 그게 80내 지 기억에 가면 80년대 말 어쨌든 90년대 초 그때까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 그런데 그때 할 때 우리 사촌형이랑 같이 만에 이렇게 다녔거든요. 사촌형네 집이랑 가서 이렇게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그걸 그 책임비서가 딸이 없어서 그러더라고. 우리 사촌형도 아들만 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아들만 둘 있는 사람 보고 국제고아라 한단 말이에요. 국제고아. 아, 그래? 예. 왜 고아예요? 아니 아들은 장가가게 되면 그 와이프 말도 듣잖아요. 다 여자 말. 그럼 예? 여기도 비슷해요? 그런 아, 거? 우리 민족이 그런 것 같아요. 김정도 민족성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북한에서는 그러거든요. 그래 우리 사촌에도 그래요. 우리도 국제고아 됐다고. 야, 저 책임비서도 딸을 책임비서 동지도 딸이 없어서 계속 후회하고 있던데 우리도 이 아들만 두는 게 이 새끼들이 이런단 말이에요. 사촌 형이 계속 그랬어요. 그 말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인터넷 쳐봤죠. 진짜 이 총리 사이 맞나? 인터넷에 쳐보니까 이런 기사들이 있더라고. 예?
매일신문이 1994년 9월 7일부 매일신문인데 이게 아마 이게 그 민자당 소속 박세직, 김한규, 박명환 이런 의원들이 중국에 갔댔나 봐요. 예? 중국에 가서 전국인민대표대 외사위원장 주량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강 총리와는 이미 6, 7년부터 알고 있는 사이였는데 지난 80년대 중반에 강성산이 북경에 왔을 때 그로부터 딸이 없어서 서운하다. 딸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직접 들은 바 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 신문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예, 신문에 그게 나왔어요. 매일신문에. 예. 여기에. 그럼 이 주량이라는 이 사람 전국인민대표대 외사위원장이잖아요. 그 사람 거짓말할 리는 없죠. 그리고 그 사람 무슨 뭐 강성산하고 뭐 강성산에 편 들어줄 일도 없는 거고. 예? 이런 사람들은 그 거짓말 안 한단 말이에요. 말하기 싫으면 입 딱 다물고 말 안 하지. 예? 제가 알고 있기에는 강성산 총리가 자식이 전혀 없어가지고 여자를 입양을 했다는 것 같아요. 몇 살 입양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수양 딸을 데려와서 이게 수양 사이로 있었다고 해요. 있었다가 이 사람이 감옥에도 들어가 원래 질이 안 나쁜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강명도가. 그래서 감옥에 몇 번 막 조사도 받고 뭐 어디 혁명화도 내려가고 이러다가 이혼을 했대요. 그래서 탈북하기 전에는 이미 이혼해서 남남으로 됐던 상황에서 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그분도 이랬었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강 총리가 그 이후 장성한 처녀를 입양해서 양녀로 삼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스라엘 사이였다라면은 예, 그 양녀의 사이. 예, 그럴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뭐라 했냐면 이것도 매일경제네요. 이건 7월 28일 건데 홍콩에서 수신된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인용했거든요. 강명도 씨는 강성산 총리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인물이다. 이랬어요. 그리고 북한이 이미 최소한 핵탄두 5개를 개발 완료하고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것만 해도 그가 얼마나 거짓말쟁이고 무지한가를 보여준다. 이렇게 했다고. 90년대에 강성산의 강명도 씨가 북에 핵탄두 5개 갖고 있다고 해서 한번 난리 났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은 완전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핵무기를 가지고 있은 거예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핵무기를 가지고 있자게 되면 핵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북한은 새로운 방법이니까 핵실험도 하지 않고 가지는 그러니까 그 정말 전설 같은 이야기들 있잖아요. 뭐 솔방울로 수류탄 만든 이야기, 가랑이 타고 두만강을 걷는 이야기, 예?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이게 예? 전혀 근거 완전히 그러니까 무지하다 하잖아요. 얼마나 무지하면 핵실험도 안 한 나라가 핵무기를 5개씩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예?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제 그거 있잖아요. 강명도가 또 뭐라 말했냐면 이만가 85에 출연해서, 예? 이 자리에 있는 여성들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어머니 때문에 여자 2명을 쫓아버렸다. 여자는 다시 얻어도 어머니는 다시 못 얻었다고 할 정도로 어머니 말을 잘 들었는데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타는 순간에 어머니 생각이 났다. 어머니 소식을 알기 위해 중국을 300번 넘게 갔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머니를 지금 말씀하신 거를 보면 어머니를 무척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런데 어머니를 두고 탈북한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 사기인 거예요. 완전 어머니 팔아먹는 새끼죠 이게. 예? 내 새끼란 말이 죄송하긴 한데 이거 보세요. 저도 국경미대에서 있었잖아요. 네. 그때 그 저를 잘 아는 그 중국인 친구들이 있었어요. 예? 손혜흥 그다음에 뭐 그 손혜령 이런 애들. 예? 그다음에 그 이름 또 뭐더라? 손씨들이 많거든요. 체스들도 있었고 했는데 손오공의 후손들인가? 그 친구들이 내보고 그랬어요. 한국 가자고. 예? 중국 사람들이. 예. 예. 야, 한국 가면 돈도 많이 주고, 예? 예. 이렇게 힘들게 안 살아도 된다고. 그냥 이 새끼 미쳤나?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 있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이런 그 밀수보장 이런 거 해서 보이사령부에 호출을 받았어요, 제가. 보이사령부 호출 받으니까 내 감옥생활 해야 되잖아요. 그거 알면서도 내 발로 갔어요. 어머니, 동생들 때문에. 그때 얘네가 도망치면 그때 왔죠, 내가. 이제는 썩 한 20년 전에 왔어요, 내가. 예? 이렇게 부모, 형제를 사랑하면 이런 일 안 해요.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봐, 그리고 또 이게 그 총리 사회라는 것과 연결 또 지어보면 어떠냐면 이렇게 이제 그랬잖아요. 엄마 때문에 여자 2명 쫓아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쫓아낸 여자 둘 중에는 그 강성산 총리 사이가 딸이 없는 거예요. 사이라고 했으면 만약에. 네. 예?
그러면 여자 둘 쫓아낸 다음에 그 다음번에 여자 얻은 게 이 여자 둘 쫓아낸 여자들 둘 중에 총리 사이가 있었다면 자기는 강승상 총리 사이였다. 이렇게 말했어야죠. 예? 근데 그렇지 않은 거고. 그러면 이 마지막 여자가 강승상 총리 딸이었다면 사실 양딸이었다면 이렇게 그 기박한 시엄마 있잖아요, 집안에. 예? 그리고 여자 2명씩이나 그 이혼한 남자인데 그런데 졌을까? 난 가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 들어요.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사적인 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렇긴 하죠. 그런 거고. 네. 근데 어쨌든 또 사랑이라는 건 안 그러니까 또. 네. 예? 뭐지? 그 강명도 씨가 김정일 위원장의 자녀들 유학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것들이 있던데, 예. 네, 그것도 그렇더라고요. 95년도에 예? 김정일 위원장이 자기 자녀들 스위스 유학 방문했다고. 근데 그게 뭐 스위스 간 거 맞지? 아니 거기 이렇게 나왔어. 그게 이만갑에 85회에 나왔네. 자신의 탈북 이유를 말하면서 소련이 무너지고 95년 3월에 미 국방장관 페리가 북한을 폭격하겠다고 하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포함한 자신의 가족들을 스위스로 보냈기 때문에 강명도 교수 자신도 가족들을 살리려고 탈북했다라고 말을 했대요. 이게 나온데 보면 그래서 평양에 폭격할까봐 자기 가족을 살리려고 일부러 탈북했다 말하는데 그건 완전 뻥이에요. 이거는 어머니를 두고 왔는데 아까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니를 두고 왔는데 가족을 살리려고 탈북했다. 이 말이 안 되는데 뭐냐면 그것도 혼자 살 수 있겠죠. 진짜 죽음이나 삶에 이런 시기가 있었다면 엄마가 뭐예요? 자기부터 살아야 되겠죠. 이 사람은 그랬는데 그것 자체가 뻥이라는 거예요. 얘가 그 전에 몇 년 전인가 혁명하러 나갔다 왔어요. 강명도가 북에 있을 때 94년도 이전에 한 3년 전인가 92년도인가 91년도인가 나갔을 거예요. 현명한 1년인가 2년인가 하여튼 나갔다가 와서 또 먹고 치고 그때 또 구속이 되게 된 거예요. 강명도가 그래서 해외 나가서 엄청 막 비리와 이런 불법을 많이 했죠. 근데 저희 앞에 집이 아파트인데 앞에 중앙검찰서 검사하던 분이 계세요. 여자인데 강창욱이라고 엄청 검찰계에서 엄청 큰 분인데 그분이 직접 강명도 사건을 맡았던 검사였어요. 그랬다가 이 사람이 강창욱 검사가 책임자고 그 밑에 검사 몇 명 합쳐가지고 간부들이 모여서 우리 한 번만 좀 더 기회를 주자. 강명도 사람 좀 만들자 해서 토의해가지고 이 사람 석방하자 해서 구속했다가 다시 풀어놨다는 거예요. 풀어놨는데 풀어놓자마자 몇 달 만에 탈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갈까봐 그래서 도주한 거예요. 범죄자기 때문에 도주했던 거지 가족 살리려고 도주한 건 아니거든요. 범죄를 저질러서 도망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탈북하기 직전에 구속됐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 한 번 살리자. 우리 예방 범죄 이런 말 많이 하잖아. 좀 개조될 기회를 한 번 더 주자 해서 보냈는데 사람이 그거 믿음을 까버리고 도망친 거죠. 그래서 그때 그 풀어난 사람들이 연대적으로 책임받아가지고 그 강창욱 검사가 군복 벗고 내려왔어요. 집으로 들어가서 우리 엄마가 우리 아파트에 세법이사했는데 우리 엄마 밑으로 당조직 생활을 했거든요. 아, 그럼 같은 아파트 살았던 거예요? 우리 앞집 한 층에 4개 세대예요. 한 1, 2, 3, 4세대까지 있는데 우리 한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항상 그때 그 말 들으면서 또 이 사람이 94년도인가 그때 우리 애도 기간 때 와서 망명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김일성 주석. 네, 애도 기간 때. 그래서 북에서 제일 격분했던 게 정말 그래도 자기 한나라의 원수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와서 자기는 망명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남쪽에서. 그때 탈북했나? 탈북 시절. 네. 그래서 참 북에서도 참 완전 배망동한 놈이죠. 그리고 정말 그 말 들어보면 그렇네요.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전쟁이 일어나는 걸 두려워서, 예? 근데 북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흔히 이렇게 말해요, 북한에서.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전쟁을 두려워하지는 않는다. 좀 언론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거든요. 예. 북한 사람들 일반적으로 말하는 게 그래요. 우리가 그러니까 좀 미군이 자꾸 훈련하고 합동 군사연습 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우리도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훈련하는 나가게 되면 나갈 때면 다 그래요, 우리가. 야, 이거 누가 이기나 진짜 붙어보자고. 자꾸 말로만 싸우지 말고 붙어보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 기간 미국은 푸에블로 사건, EC 121 격추 사건 이럴 때 다 못 들어가 봤어요. 북한이 못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예? 그거는 북한하고 싸우게 되면 전쟁 늪에 빠진다는 거 아는 거예요. 물론 미국이 강대한 나라죠. 그건 부정 안 해요. 그렇지만 그 강대한 국가도 이제 북한하고 싸우면 진짜 힘든 싸움이라는 거 안단 말이에요. 이기지 못할 싸움이에요, 이거는. 왜 이기지 못하냐면 북한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가 다 개입에 가게 돼요. 개입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뭐 제대로 간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김정일 위원장이 전쟁이 무서워서, 예? 우리 이라크 전쟁이 있었잖아요. 네. 이전 작전에 90년대 초에 이라크 전쟁 때 김정일 위원장 우리 딱 이렇게 영화 봤단 말이에요. 기록 영화 다 보고 다 예? 이라크 전쟁에 대한 거. 그때 김정일 위원장이 뭐라 말했냐면 이건 아이들 장난이라고. 이라크 전쟁이 예, 아이들 나 장난이라고. 아이들 군사놀이라고. 그건 미군이 일방적으로 이라크 군대를 미군이 일방적으로 깠단 말이에요. 그랬죠. 예. 제 지금도 기억나는 건, 이거 허벌판으로 달리는 땅크, 이라크군 땅크를 미군 직승기 비행기들이 와서 파리 잡더라고, 이렇게. 그게, 이라크군은 그렇게 전술이 없은 거예요, 얘들은. 그러니까 봐요.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 미국이 뭐 제대로다는 거 알잖아요. 최고 지도자는. 네? 그러면, 그런데 자기 자네들이, 그러니까 전쟁이 두려워서 자기 자네들을 대피 보내겠어요? 수시로? 그리고 또 김정일 위원장이 그 자네들이 95년 당시에 안 갔다는 건 스포트라이터에서 밝혔죠. 아, 나왔어요?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터에서 전에 한번 했는데. 유학 시기는 정확히 저는 잘 모르고 한번 검색을 해봐야겠네요. 예,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터에서 네. 김정은 위원장, 김여정 부위원장이랑 스웨덴인가요? 거기 가서 유학한 거 그 촬영에 다 나온 거 있어요.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참 그리고 좀 이해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이 강명도 씨가 북에서 이렇게 이력들을 쭉 보면은 제대로 이렇게 군에서 제대로 교육이라 그래야 되나? 그 캐리어, 네. 경력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보이대학 연구실장 그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가능하지 않은 거죠. 봐요, 이제. 이 사람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사람인가. 네? 이 사람 아마 보이대학 연구실장이라는 게 뭐인지 모를 거야. 이게 뭐, 보이대학 연구실장이면 어느 정도 수준이 레벨 지위 뭐 그래서 여기를 말하면 중령 대령 이 정도 돼요. 중령 대령 예. 영어급 위에 예. 그 정도 되거든요, 군사칭호는. 그리고 뭐 경호 관련 연구실장이라 그러더라고. 예?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도 말했잖아요. 여전히 우리 강경공관학교 소개하면서 예? 1연구실, 2연구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연구실이라는 게 이 사람은 보이대학이니까 보이대학이라는 게 경호 그런 그거 비슷하긴 하죠. 예? 근데 그렇긴 한데 그런 경호 사업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실인 걸로 알고 있는 것 같아, 얘는. 그러니까 이 강명도 주변에 그러니까 보이대학 연구실장 하는 그 친구 있든지 지인들 중에 그러니까 지인의 아버지가 했던지 이럴 거예요. 이 연구실장 정도 하자게 되면 나이가 한 50대 지나거든요, 다 대부분. 아 보통 네. 네. 보통 그래요. 근데 이 강명도는 86년 8월부터 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86년 8월부터 했다 그랬네요. 그러면 강명도가 58년생이잖아요. 28살이에요. 20대에 연구실장을 했어요. 예, 27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두 분은 어처구니 없는 거는 당시에 북한군이 만 10년 복무할 때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 그래서 27살에 다 제대돼 왔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남들은 이제 쪽줄 달고 제대돼 오는데 강명도는 대사 받고 그거 했다는 거잖아요, 연구실장을. 이게 어처구니 없는 애예요. 그리고 또 뭐라냐면 강명도 경력 보게 되면 외국어 대학 졸업하고 중앙사로총 과외교양국 유사과 지도원하고 그다음에 조선인민경비대원을 했고 평양시당 지도원을 했고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지도원을 했고 그다음에 보이대학 연구실장이에요. 그렇거든요. 그게 내가 우리 사람들은 그 말 들어서 뭐가 버릇이. 그렇죠. 전후 관계라나 거기 사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79년부터 86년 사이, 그러니까 한 몇 년 사이에요?
7년 사이죠. 7년 동안에 얘는 4개 부서를 다녔어요. 서로 다른, 완전히 서로 다르거든요. 아 그래요? 중앙사로총, 예? 아, 성격이 전혀 예, 전혀 다른데. 분이다. 중앙사로총, 가위교양국지도원, 그 다음에 조선인민경비대원. 경비대원이라는 거는 병사였다는 소리예요. 경비대에서. 조선인민경비대라는 건 조선인민군하고 인민무력부가 다르거든요. 이걸로 말하면 우무경찰, 지하철 경찰, 출퇴근하는 거 있잖아요. 민방위 같은 이런. 우리 그 지하철 있잖아요. 지하철 예. 그 평양시 지하철 있잖아요. 거기도 그 경비대 소속이거든요. 조선인민 경비대. 평양시 지하철 경비대 따로 있어요. 여기도 지하철 경찰 따로 있잖아요. 무슨 예. 그것처럼 같아요. 아 군대는 아니다. 군인은 아니다. 그러니까 군인은 군인인데 인민무력부에 속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인민무력부에 속하지 않고 얘네는 그때 옛날에는 사회안전부 있었거든요. 지금은 인민보안성이잖아요. 인민보안부 전에 사회안전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사회안전부에 속해 있었단 말이에요. 얘네는 사회 그 기관 시설을 지키는 애들이에요. 아니 뭐 그런 인민경비대는. 거가 이 사람은 경력 속였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 아, 지금 속였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네. 그렇다는 거죠. 경비대라는 거는. 예, 예. 그리고 또 평양시도를 하고 사회민주, 그러니까 서로 다른 데를 다녔어요. 예. 그리고 또 다를 수도 있다 치체요. 그러면 보위대학 졸업하게 되면, 네? 보위대학 졸업하게 되면 뭘 하냐면, 그러니까 보위지도는 하거든요. 인민군대 보위지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한국으로만 하게 되면 기무사령부 기무요원이에요. 기무사령부 장교를 한단 말이에요. 보위대학 졸업하면 여기를 말하면 여기는 기무사령부 장교들만 키우는 학교 따로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잘 모르겠네요. 북한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학을 졸업하면 군에서 인민군에서 보위지도를 하는 거예요. 기무사령부나 그 장교나 같거든요. 그러면 실내 들어보자요, 우리. 이 지하철 경찰, 의무경찰 하던 그 경찰에서도 이렇게 그 별 단 애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는 별은 안 달죠. 예. 근데 어쨌든 그 일반 병사나 같은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을, 예? 이 기무사령부 장교들을 키우는 대학이 연구실장으로 쓰겠나. 아 무슨 말인지 단번에 올라갔잖아요, 거기로.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김정일 위원장도 자, 여기로 따지면은 뭐 군대로 굳이 비교하자면 뭐 사병인데 사병인애를 예를 들면 소위 위관 하나도 거치지 않고. 거치지 않고 바로 중령 대령 예. 가능하냐 이거 예. 쉽게 말하면. 예. 그리고 또 이제는 사병을 놓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건 사병이 아니라는데요. 아, 이거 사병도 사병도 군대잖아요. 어쨌든 예. 국방군에 속했잖아요. 사병, 그러니까 국방군에 속한 병사도 아니고 사병도 아니고 이건 경찰에 속해 있던 애를, 경찰에서 그 하바닥에 있던 애를 군에서 그것도 기무사령부 장교들을 키우는 학교의 실장, 연구실장으로, 예, 뭐 말하자면 대령으로 데려가겠나? 예, 무슨 이거는 말인지 알겠습니다. 잽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북한도 똑같거든요. 김정일 위원장 봐요. 김일성 종합대학 졸업하고 당중앙위원회 지도원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올라갔잖아요, 단계별로. 김정일 위원장도 그렇게 올라가는 제따 있게 뭐라고, 예? 단번에 사병에서 그 길로 올라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그 강명도에 대해서는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던 그 평양 외국어대학 그 학력의 문제, 김현희 씨와의 대화라 그래야 되나? 김현희 씨를 언급한 그거에서 이 나이나 입학년도 이런 것들이 안 맞는다는 문제,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말한 보위대학 연구실장 했다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뭐 강성산의 사위였다는 문제, 어쨌든 등등 쭉 언급하는 것으로 어쨌든 강명도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